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5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0 수능 특강 운동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정 수능 테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은 철수가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30과 50인 술의 AB를 붙여놓고 직선 방향으로 미는 것을 나는 술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빨라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우선 결과적으로 애들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철수 입장에서는 30하고 50이니까 결과적으로 80짜리를 갖다가 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80짜리를 밀었는데 이 속도 변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 0에서 2까지의 속도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0에서 2까지의 속도 변화, 힘을 받았다는 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초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게 얼마냐면 0.5라는 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0.5라는 힘의 효과가 나타났다 해서 A하고 질량을 곱해준 요 40이라는 게 R자임 합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수가 가한 힘은 4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보자는 거죠. 원래 3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80짜리가 80이 아니고 50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얘들은 같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라는 거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얘가 받는 힘은 얼마냐면 얼마? 그렇죠. 여기에 15가 되는 거고 얘가 받는 힘은 R자 힘은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실제 철수라는 애는 철수가 40이라는 힘을 줬어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면 40을 분명 받았는데 15밖에 안 받았대요. 응? 이 오른쪽으로 15밖에 못 받았대. 40 받았는데 15. 나머지 25 어디 갔어? 그렇지. 나머지 25가 얘한테 버티는 거야. 버틴다는 얘기는 힘을 가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50짜리가 30한테 버텼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30도 50을 밀거든. 얼마로? 25로 밀어요. 똑같은 크기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50짜리한테 물어보면 나는 25 받고 있어 오른쪽으로. 당연하지. 왜냐하면 그거는 철수가 아니라 뭐냐면 요 30짜리가 이 50짜리를 미는 25 요것만 얘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물체 운동에 대한 것이 모두 분석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초일 때 철수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2초일 때인데 이 가속도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0에서 4초까지의 가속도가 다 0.5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철수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40이라는 거 구한 거 그대로입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40으로 밀고 있어요. 0.5로 지금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힘의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수가 A를 미는 거는 40이 맞아요. 단지 얘가 받는 거는 15만 받고 있다. 그거는 뭐다? 여기 있는 B가 A를 버티고 있다. 버틴다는 건 힘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15를 받지만 철수가 미는 건 40이 맞다. 말장난 조심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니은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6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6초는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거는 힘을 받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초에서 8초까지는 이게 R자임이 0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가속도 0 대입해봐. 얘가 받는 거 0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초일 때 4, 5, 6, 7, 8까지는 얘는 R자임이 0이고 2초일 때는 R자임 얼마였어? 지금 B가 받는 거니까. B가 받는 거 25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R자임 0일 때가 제일 작을 때니까 6초일 때가 2초일 때보다 크다. 이건 잘못됐죠. 이때가 큰 거죠. 2초일 때. 그렇죠? 2에 받는 R자임은 얘는 25고 6초일 때는 0이 돼요. 0이. 0이가 되는 겁니다. 0이가 되는 겁니다. 0,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힘 받지 않을 때니까. 그 다음 디귿 볼게요. 2초일 때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A가 B가 A를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 구하면 얼마? 25씩 구해놨잖아. 2초일 때가 여기 0에서 요 4초 사이 간격은 지금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다 0.5거든. 똑같다고. 그렇죠?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 요게 아니라 요거 25, 25 똑같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 얼마? 25 요거고요. B가 A를 미는 힘 요거. A 입장에서는 B가 A를 미는 힘은 B가 버티려고 하는 힘이죠. 25 똑같다. 그래서 같다 해서 이거 잘못해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질량이 각각 1하고 2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A, B를 실로 연결해서 수평면에서 가만히 놓은 후 B를 오른쪽 방향으로 크기가 F님을 당기는 것을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4초일 때 끊어졌대요. 딱 끊어진 순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이 주어졌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우선 분석을 해보면 여기 1짜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힘이 얼마냐면 지금 끊어지기 전까지는 전체 다 끌고 있는 거죠.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끊어져 버리니까 2만 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2짜리만. 근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끌 때 보면 0에서 3까지 힘이 증가하고 있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정한 패턴으로. 훅 증가하다가 짧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짧게 증가하다가 훅 증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표값은 뭐? 평균 구하면 돼. 이 평균이 얼마냐? 절반값이야. 1.5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라는 힘으로 4초 동안 힘을 작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것도 1.5보다 이 부분은 부족했죠. 여기 0에서 1.5까지 0에서 2초 사이에는 부족했지만 2에서 4는 1.5보다 넘쳐 흘렀거든. 이 넘쳐 흘린 거를 요 부족한 것에 메꿔놓으면 결과적으로 1.5 계속 4초 동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이 평균 개념이 이렇게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1.5 받은 거예요. 대표가. 됐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 3이라는 애를 갖다가 1.5를 받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요? 0.5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0.5 계산하고 여기 0.5 적용해주면 얘가 받은 합력은 0.5, 그 다음 얘가 받은 합력은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조금 더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걸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앞서 강의도 얘기했지만 가속도는 어차피 똑같거든. 0.5라는 게 똑같다. 이렇게 해서 직접 대입해서 계산해도 좋지만 이 합력이라 하면 뭐라고요? 질량비로 나눠 간다고. 똑같은 힘을 받았는데 얘는 덩치가 크고 얘는 덩치가 작어. 그럼에도 똑같은 힘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얘가 힘을 많이 써먹은 거고 얘는 힘을 적게 써먹은 거지. 그래서 1대2 계산한 거 보세요. 1대2 바로 나오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면 바로 계산 안 해도 1.5야? 1대1로 나눠 갔네? 그럼 그냥 여기 0.5, 1 이렇게 바로 요 과정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럼 장력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분명히 이쪽 1.5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데 실제로 얘는 오른쪽으로 1만큼의 힘만 받고 있대. 얘한테 물어보면 0.5 어디 갔어? 줄이 못 가게 막는 거야. 응? 0.5가. 그 얘한테 물어볼게. 얘는 지금 분명히 1.5라는 거는 2에 매달아서 당기고 있는데 얘가 0.5 받고 있거든? 그 0.5 어디서 받았어? 라고 하면 지금 매달려 있는 게 줄 요거밖에 없잖아. 이게 0.5 당기는 거야. 그래서 장력은 서로 똑같다라는 거. 이것까지 확인하면 완벽하게 모든 운동이 분석이 끝난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초일 때를 물어봤는데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N이다. 지금 2초일 때도 아니면은 여기 4초까지 진행하는 요 상황을 보게 되면 대표값 1.5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풀어놨잖아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요 0.5가 되겠죠. 그쵸? 우리가 계산한 거 장력. 그래서 요거는 1이 아니라 0.5가 돼야 돼서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니은 볼게요. 0에서 4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충격량의 크기. 그럼 결과적으로 5라는, 자, A는 요거니까 0.5라는 힘으로 몇 초 동안 충격받았어? 이 힘으로. 4초까지 물어봤잖아. 그래, 4. 되겠어요?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아니면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체로. 결과적으로 이 1.5라는 힘 있죠. 지금 여기서는 이 A만 놓고 봤을 때 0.5라는 힘을 4초 동안 받아서 우리가 얘가 이만큼 충격받았다라고 풀었지만 여기서 바로 풀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전체적으로 1.5를 받았죠. 1.5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받았냐면 4초를 받아서 6을 받았는데 이 6을 얘만 받은 게 아니고 얘도 받았지. 나눠 갖는다고. 얼마로 나눠 받아? A, B로 순서대로 나타나면 1대1로 나눠 받는다고. 이걸 1대1로 나눠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2대4가 나오잖아. 2, 4 더하면 6이 되니까. 그래서 A는 얼마 받았다? 2만큼 충격 받았다. B는 얼마 받았다? 4만큼 충격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건 맞는 내용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고. 자, 6초일 때 B의 속력이 5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봐봐요. 우선 4초까지는 A, B의 속력이 똑같죠. 같이 매달려서 가다가
근데 지금 6초일 때 물어봤는데 6초는 A는 4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속력이 갔다가 그 다음에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힘을 안 받으니까 최종 속력을 만약에 0이었다가 속력이 V까지 끌어올려서 둘 다 V로 같이 가다가 딱 끊어졌다고.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V로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이 관성 때문에 그대로 V로 꾸준히 가고, B라는 애는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여기에 3이라는 힘을 더 받으니까 V에서 3 힘을 받은 만큼 속력이 더 증가가 될 거라고. 그래서 V보다는 더 커질 거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나타내 볼게요. 처음에 4초까지는 AB 속력이 같죠. 그럼 이걸 한 번에 해볼게요. 한 번에. 자,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바로 계산해 볼게요. 가속도 구하고 이러지 말고. 처음에 운동 안 했어. 얘네들 다 가. 그러다가 합력이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3이라는 걸 했지만 이게 변하고 있었잖아. 그럼 이거의 대표값이 얼마? 1.5라는 걸로 얼마? 그렇지. 4초 동안 힘을 받았다고. 그럼 얘의 운동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충격을 6 받은 거거든. 처음에 운동 안 하다가 충격 6 받았으니까 얘의 운동은 6이 돼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그쵸? 근데 이 6이 된 거는 잘 보세요. 1과 2짜리 질량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2라는 질량에다가 V, MV가 운동량이잖아. 그래서 요 3이란 거에 V가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속력은 2가 된다고. 즉, 얘 A도 같이 끌려가면서 얘도 2고 여기까지도 2가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A는 떨어져 나가면서 2로 쭉 가고 B는 2에다가 3이라는 힘을 그 다음부터 계속 힘을 받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속도 증가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6초일 때 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2는 기본이야. 그럼 이때 처음 시작할 때 얘의 운동량은 질량이 2고 속력이 2니까는 4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3이라는 힘을 몇 초 동안 6초일 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초 동안 받았어. 그러면 4라는 운동에서 6만큼 충격이 더해졌으니까 얘의 운동량은 10이 돼야 돼. 근데 이 10을 분석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2짜리죠. 그럼 속도가 얼마? 5라는 얘기야. 그래서 속력은 5다.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물론 가속도 이용해서 풀어도 좋고 하는데 우선 선생님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보다는 조금 독특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익히면 좀 많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이게 공식 쓰고 이런 판에 박힌 막 그래프 해석하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여러분 이게 직관적이고 개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봤고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린 가와 나와 같이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각각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힘 받았다는 얘기예요. 등가속도 운동은 AB의 질량이 각각 2m과 3m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힘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인 하나만 살펴봐. 얘들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얘도 이렇게 흘러 내려오겠죠, 그렇죠? 이건 얘가 잡아당기고 중력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맞죠? 그럼 여기 3mg거든. 3mg. 근데 g도 귀찮으니까 그냥 30m으로 할게요. 30m. 10을 그냥 적용해서. 그럼 얘는 얼마? 20m으로 잡아당겨. 결과적으로 2m, 4m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5m짜리를 30으로 지금 저기 잡아당기는 거랑 5m짜리 똑같이 덩어리로 보면 5m짜리를 20으로 당겨다니는 거랑 누가 더 힘의 효과가 크겠어? 당연히 세게 잡아당기는 애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같은 게 아니고요. 가 쪽이 더 커야 돼요. 굳이 계산을 하면 보세요. 결과적으로 5m짜리를 가를 보게 되면 5m짜리의 가한 힘이 얼마냐면 30m이기 때문에 6이란 가속도가 이쪽으로 6, 얘도 이쪽으로 6이 돼요. 됐죠? 자,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얘는 20이라는 힘으로 전체적으로 5m짜리에 걸린 거니까 얘들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돼요. 4. 그래서 이쪽으로 4라는 힘의 효과, 얘는 아래쪽으로 4라는 힘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갖다 틀렸고, 니은 볼게요. 가에서 알자임의 크기는 가속도 잘 구해놨네. 구해놓으면 끝났어. 두 개 곱하면 이게 알자임이야. 얼마죠? 얘는 12m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B에서 알자임은 얼마? 두 개 곱해주면 6, 3, 18m이 돼요. 그래서 알자임의 B도 지금 2대 3이라는 걸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가에서 알짜임의 크기는 B가 요 안에서 비교할 때는 알짜임의 크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수능 풀 때 굳이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질량비니까 2대 3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2대 3이기 때문에 B가 1.5배 큰 거죠. 그쵸? 예,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정확히 알면 그냥 바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사실 1, 2학년 때 그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고, 이쯤 되면 그냥 2대 3이네 그러면 당연히 알짜임의 B도 2대 3이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면 좋죠. 그쵸? 아니면 계산해도 돼. 뭐 얼마 걸려? 금방 하니까.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막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볼게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런 거 비교해 볼 때는 제일 간단한 게 실만 달려 있는 거 보게 되면 숨겨진 힘 찾을 필요 없죠. 그러면 얘는 여기를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실이 당기는 힘 바로 구하면 되지만, 여기는 요거를 구하려면 이 힘하고 합력 18힘하고 요거 지금 18M하고 해가지고 요 이제 장력을 구해야 되지만, 바로 요런 것도 여기서 구하면 쉽거든. 이해가세요? 얘는 장력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봐봐요. 우선 얘부터 볼게요. 얘는 12M으로 지금 힘 받고 있죠. 누가 당기고 있어? 줄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12M이 되는 거야. 얘는 장력이. 그럼 얘가 장력을 여기서 구해도 똑같아. 지금 아래쪽으로 18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래는 30 있어요. 나머지 12는 방해하고 있어. 그 12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래서 12M이 여기라는 거야. 어떻게 구해도 관계없는데 최대한 빨리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토탈 20을 받고 있죠. 우리 가속도 구했잖아. 그럼 끝났네. 4, 3, 12네. 12M. 그래서 12M과 얘가 12M이니까 얘가 12M이죠. 12M과 12M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쵸? 지금 B를 당기는 건데 여기서 B 당기는 건 12, 여기서 A 당기는 거나 B 당기는 거나 장력은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같아야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쉽죠? 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린 가나는 질량이 각각 1과 3의 물체 A와 B가 용철 저울과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있는 수평면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고요. 가나에서 용철 저울의 측정값을 각각 F1, F2라고 할 때 F2와 F1의 비례, 이 비율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인데요. 이거 용철 저울은 뭐냐면 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구하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 사이에 용철 넣어가지고 늘어나는 거를 갖다가 그 힘에 대한 결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눈금 매겨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장력 구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요, 전체적으로 30이라는 힘을 받죠. 근데 전체 질량은 얼마냐면 4예요. 30이라는 힘을 받는데 4라는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통된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7.5가 되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7.5를 우리가 가속도로 나타내게 되면, 7.5를 가속도로 나타내게 되면, 자, 요거 두 개 곱하면 알짜 힘이 7.5가 되죠. 그럼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7.5기 때문에 그냥 요 지금 장력은 7.5가 돼요. 용철 저울의 값은 7.5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됐고요. 그럼 여기도 7.5니까 됐어. 얘는 7.5야. 얘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30 당기고요. 이쪽으로 10 당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 줄다라기랑 똑같다 그랬잖아. 이거 이렇게 피고 이렇게 피면 B가 3하고 지금 뭐가 되냐면 1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30, 이쪽으로 10이니까 4짜리가 한 덩어리로 보면 4짜리가 이쪽으로 20 받는 거랑 똑같아. 가속도 얼마예요? 5거든요. 가속도가 5라고. 그러면 얘도 5, 얘도 5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얘는 위로 올라가죠.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쪽으로 5를 받아요. 맞죠? 그럼 얘 합력은 위쪽으로 5가 됩니다. 아래 10 잡아 당기는데 위로 5 당긴다고 했으니까 위에 장력은 얼마? 15로 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로 15, 아래 10이니까 위쪽으로 5 받고 있다 이 얘기고. 그럼 얘도 15예요. 굳이 15라는 거 몰라도 여기서 한번 볼래요? 이 가속도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쪽 아래쪽으로 5죠. 그럼 요거 3호 이쪽으로 15 받고 있어요. 30을 당기고 있는데 얘는 아래쪽으로 15만 당기고 있다. 무슨 얘기야? 윗방향으로 15란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 상쇄하면 아래로 15만 봐도 이 얘기거든. 똑같거든, 장력. 그래서 15예요. 그래서 F2는 15, F1은 7.5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4와 1짜리 물체 AB를 실로 연결해서 가만히 놓았더니,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처음에 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놨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밀었다던가 뭐 이렇게 처음에 던졌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서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AB는 등가 속도 운동을 해서 1초 후에 A의 속력이 4가 됐다. A의 속력이 4가 됐다는 얘기는 B도 속력이 4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4라는 속도를 갖게 된 거고, B도 여기는 0이었고 올라가면서 4라는 속도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AB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1초가 지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자, 골라보라고 돼 있는데, 얘 이쪽 방향으로 힘 받죠. 중력이라면 이쪽은 40이지만 얘가 지금 빗면에 떨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수직항력이라고 해서 얘가 버티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합력으로 이런 방향으로 힘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물리 2 정도만 되면 이 각도를 통해서 삼각함수를 통해서 얘를 직접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리 1은 그걸 안 써요. 삼각함수를 안 쓴다고. 그래도 다 계산할 수 있게 문제를 낸다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의 힘이 별표라고 해볼게요. 이쪽 방향의 힘은 여러분 잘 알죠? 1, 2니까 얘는 중력에 의해서 10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이 도르래하고 빗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풀어보라고. 이렇게 풀어보면 그냥 이거 저기 당기기야, 당기기. 밀고 당기기 하는 이 당기기라. 끌기 문제야, 끌기 문제. 그럼 여기 보게 되면 4짜리가 있고, 자, 4짜리가 있고, 실로 연결되어 있고, 1짜리가 있죠. 이쪽으로 10으로 당기고 있고, 줄다리기거든. 이쪽으로는 몰라, 별표야. 이 힘을 잘 모르겠어. 이 상황인데 1초 동안의 속도가 4만큼 더해졌죠. 얘도 마찬가지고 속도가 4 더해졌는데 이게 1초니까 가속도가 4라는 얘기거든. 이쪽 방향으로 4니까 얘들 합력 곱하면 4하고 4 곱해주면 얼마? 얘는 요 별표 쪽 방향으로 16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 4, 이쪽 방향으로 4기 때문에 요거 16 이쪽 왼쪽으로 받는다는 얘기고, 얘는 왼쪽으로 4만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어요. 봐봐요. 이쪽으로 10 잡아당기는데 얘는 왼쪽으로 4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왼쪽이 4만큼 더 크다. 얘보다 더 크다. 4만큼. 그래서 얼마? 14란 얘기예요. 왜 4가 이렇게 안 써져?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장력도 얼마? 14란 얘기예요. 그런데 왼쪽은 이 14보다 16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얘한테 물어보면 나는 왼쪽으로 16 힘 받고 있어, 이 얘기니까. 그럼 얼마? 여기 30이란 얘기죠. 30. 됐죠? 모든 힘의 분석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볼게요. A의 가속도 크기는 4라는 거 우리가 방금 구했습니다. B도 역시 4고요.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고,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6이라고 됐는데 16이 아니라 얼마예요? 14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14가 돼야 되는 거고,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한 2를 구하라 그랬는데 B를 당기는 거 14죠. 14를 통해서 얘가 얼마만큼 이제 일을 했냐면 14, 그러니까 이제 1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힘이 얼마만큼 거리적으로 누적됐느냐, 이게 이제 일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힘은 14예요. 근데 봐봐요. 이동 거리가 얼마냐면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4죠. 그럼 평균 속도를 구해야 돼. 이게 평균 속도야. 그걸로 몇 초 동안? 1초 동안. 이동 거리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거든. 14의 힘으로 이만큼 누적됐다니까 얼마? 2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줄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수능 문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6번 볼게요. 그림가는 아이사키 선수가 스틱으로 퍽을 치려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가의 순간부터 퍽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퍽의 질량은 m이고요. 퍽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틱이 퍽에 힘을 가하는 동안 퍽이 스틱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우선은 얘가 마이너스 V1이라는 것은 이게 음의 값이 아니고 방향이거든.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퍽이 이렇게 다가오다가 때리면 일로 갈 거 아니야. 봐. 그림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여기를 때리는 게 아니고 여기를 때려가지고, 물론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긴 하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험 성적은 잘 못 받아요. 선생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림이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얘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네. 어떻든 간에 이쪽으로 온 걸 때려서 반대편으로 보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V1이니까 얘 처음에 퍽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질량이 m짜리잖아요. m이라는 애가 V1이라는 운동을 해. 이게 운동량이야. 거기에 때려서 얼마만큼 충격을 줬더니 충격량을 줬더니 m이라는 애가 어떻게 되냐면 V2로 날아갔다는 얘기거든. V2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내가 가한 충격량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 MV2에다가 MV1을 더해주면 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선 이렇게 오던 애를 반대 방향으로 튕겨내기 위해서는 오던 애를 한번 어떻게 돼야 돼? 죽여줘야 돼.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MV1이라는 애를 한번 더해줘서 MV1이라는 애를 더해줘서 얘를 0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MV2 MV2를 더 더해준다 이 얘기야. MV1을 추가해줘서 얘를 0으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MV2를 더해줘서 이만큼의 충격을 줬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의 운동량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됐죠? 근데 이게 뭐야?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시간을 누적시켜 줬느냐가 충격량이잖아요. 이게 이제 델타 T로 주어졌으니까 델타 T 이렇게 쓰면 되죠. 델타 TT가 뭐야? 델타 T 됐죠? 그때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모르니까 이것만 모르니까 이 델타 T를 없애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MV1 더하기 MV2에다가 요거를 델타 T로 나눠준 거. 요 값이 되겠네요. 찾아보면 1번이에요. 1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예,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그림 가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6으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들이받겠네요. 자, 나는 충돌로 AB가 각각 2하고 4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AB의 질량은 0.1로 같대요. 이 질량이 또 같네요. 충돌 전후 AB의 동일한 직선 위에서 운동한다는 거 당연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운동량을 표시해 봅시다. A는요 0.2짜리니까 0.2짜리가 A로 표시할게요. 그냥 얘 운동 얼만큼 하고 있어요? 0.2짜리가 6만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얼마? 그렇지, 1.2만큼 운동하고 있어. 반면에 B는 운동해 안 해? 정지해 있으니까 0.2짜리가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은 0이야. 그냥 운동의 양은 0이라고. 충돌 후에 얘네들이 반짝해서 이렇게 빵 충돌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돌을 반짝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략되고 여기 보게 되면 A는 얼마큼 운동하고 있어요? 0.2짜리가 2로 운동하니까 운동의 양은 한마디로 0.4야.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어떻게 운동하냐면 0.2짜리가 4로 운동하니까 한마디로 얼마? 0.8이라고. 이게 운동의 양이야. 그럼 잘 봐요. 이 녀석을 분석할 때 1.2짜리, 0짜리, 그 다음에 4, 8이 됐으니까 0.8이 됐으니까 우선은 A에 충돌하기 전에 1.2라는 운동을 했는데 얘가 어떻든 간에 충격을 받았지. 그랬더니 0.4가 됐대. 얼마큼 충격받은 거야? 0.8만큼이 빠졌지. 그 0.8만큼이 뭐야? B가 A한테 충격을 준 거야. 쉽게 말하면 얘가 버틴 거지. 나는 비켜가 하는데 안 비키고 있으니까 버틴 거야. 그게 0.8이야. 그럼 B도 얼마? 0.8을 받았다니까? 잘 봐요. B 운동 안 하고 있었죠?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얘가 나중 운동량이 0.8 됐어. 충격받은 거 얼마? 0.8이야. 0.8을 받았으니까 운동 안 했는데 0.8 받으니까 나중에 0.8 운동했다. 그래서 서로 얘가 A가 B한테 준 충격은 0.8이야. 주고받은 충격량은 항상 같다는 게 이 얘기예요. 왜 그렇죠? 주고받는 힘 자체가 뭐야? 작용과 반작용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힘을 주고받는 시간, 접촉 시간은 동일해.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 자체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주고받은 충격량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데 이거 시간 다를 수 있어요? A, B가 충돌했는데 A는 충돌하고 이제 B하고 떨어졌어요 라고 A는 얘기하는데 B는 나는 A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모순이잖아. 같이 충돌하고 난 다음에 붙어 있으면 계속 붙어 있는 거고 떨어지면 동시에 떨어지는 거지, 나는 붙어 있는데 얘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힘 같고 접촉 시간도 같기 때문에 주고받은 충격량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1.2다. 충돌 전의 운동량 크기 1.2 맞죠? 그래서 맞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이거 이렇게 계산 안 해도 작용 반작용과 접촉 시간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구하기까지 했잖아. 얼마? 0.8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디귿 보면 감소한 A의 운동 에너지와 증가한 B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는데 이건 좀 주의해야 돼. 운동량하고 다른 게 운동 에너지는 V의 제곱이거든. 제곱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수적인 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A의 속력변을 한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6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로 떨어지거든. 이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운동량이 지금 1.2라는 얘기는 질량이 0.2니까 이게 지금 6이야. 6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0.2짜니까 2로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B 한번 보게 되면 VB는 우선 멈춰 있다가 그냥 이게 낫겠다. 그냥 이거 굳이 뭐 0.1로 나눌 필요 없이 4로 갔거든.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자, 이거 여기 운동 에너지 보면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이 0.2인데 그냥 m으로 쓸게. 귀찮으니까. m 곱하기 v제곱에서 6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 다음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에다가 그 다음에 속력이니까 2의 제곱이 되거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이지 아예. 그 다음에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에다가 이거 이렇게 표시할까요? 2분의 1 m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4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결과적으로 요 2분의 m이라는 거, 그쵸? 요 2분의 m이라는 걸 뭐 0.1로 계산하게 되면 그냥 해볼게. 0.1 앞으로 빠지고 어떻게? 6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이 빠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물론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할게.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얼마가 돼? 이게 66에서 36에다가 4를 빼니까 32. 그쵸? 66에서 36에다 4를 빼면 32. 그러니까 3.2가 되지. 이 차이가.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0에서 이건 얼마가 되냐면 0.1이니까 이게 1.6이 돼. 그래서 이 차이가 서로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와 증가한 운동 에너지 뭐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이거는 선생님 그냥 일부러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한 건데 이 차이가 어쨌든 그 크기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항상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운동량 충격량보다 차원이 하나 높은 겁니다. 요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되겠죠? 그렇게 해서 틀렸으니까 정답은 기업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동기로 지면 위에 놓여있는 질량 1kg짜리 물체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동기가 당기는 힘의 크기가 14래요. 그때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2m 올라갈 때까지 증가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뭐 마찰과 공기저항 이런 건 무시하고 지금 얘 중력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얘가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들어 올리고 있죠? 이 들어 올라가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얘는 로켓과 똑같아. 그럼 14란 이 힘으로 이만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냥 28줄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끝나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외웠던 거, 선생님 전 시간에서도 막 흥분해서 얘기했잖아.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걸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렇죠? 그것도 활용해 보는데 우선 그거보다 전체적인 흐름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봐. 전동기가 당기는 게 결과적으로 줄에 연결돼서 이게 장력이거든. 로켓하고 같은 거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일하는 거. 그럼 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T하고 얘가 높이 이만큼, T라는 힘으로 이만큼 운동한 결과에 의해서, 이 힘이 일한 이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죠. 들어 올리니까 중력에 대해서 장전하고 있는 거라고. 올라가면 장전이니까 중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처음에 정지했었는데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일하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쉽게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자 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또 자세히 나타내 볼게요. 요걸 갖다가 T 곱하기 2인데 T가 지금 얼마냐면 14잖아. 14 곱하기 2가 28인데 포텐셜 에너지 봐봐. 이거 지금 중력 얼마야? 중력. 자 여기 자 중력 막 이랬어. 중력이 10이잖아. 10이라는 힘으로 이만큼 장전시키는 거니까 mgh 하면 어떻게 돼? 이게 10이야 10. 20이야 20. 10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난방기 또 웅웅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쵸? 그 다음 운동에너지 증가를 살펴볼까요? 잘 보세요. 이 운동에너지는요 결과적으로 자 T라는 게 얼마냐면 오른쪽에다 표시할게. 14야. 아래로 당기는 중력이 10이야. 그럼 합력은 얼마야? 4라는 힘으로 일자리에 작용해. 그럼 이 가속도는 얼마가? 4가 돼.
위로 4의 가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받는 합력은 얼마입니까? 합력 얼마야? 4잖아. 위쪽으로 4라고. 됐어요? 운동 에너지는 합력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을 했다고 하면 운동 에너지 전환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내도 되지만 합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나타내도 돼. 이게 운동 에너지야. 그러면은 합력이 얼마냐면 4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게 8이 되거든. 20하고 8을 더해주면 얼마가 돼? 28 나오잖아. 이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 거예요. 두 번째, 공식 여러 번 쓰는 건데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가 같다. 이게 뭐냐면 잘 봐요. T라는 요 힘과 중력 10이라는 합력에 의해서 이만큼 일을 했어. 끌어당겼어.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변해요. 이 얘기야. 그럼 봐봐. T가 얼마냐면 이게 14거든. 그럼 요거를 그냥 풀어쓸게. 그냥 바로 계산 안 하고.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8 빼기 20은 운동에너지 변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8이 남아.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걸로 계산해도 8 남아. 근데 잘 봐요. 28에서 요거 넘겨줄게. 20 플러스 8이 나오지. 요 20이 뭐냐 이거야. 요게 포텐셜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야. 완전 똑같은 얘기라니까. 이게 뭐냐면 외력이 한 일은 지금 요 상황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요. 그 얘기야. 완전 똑같은 얘기를 그냥 돌려막기 하는 거니까 말장난이야. 말장난이라고. 이거는 이런 공식을 쓰고 외력이 한 일은 무슨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증가시키고 그게 아니고 기본을 알게 돼 있으면 이게 똑같은 얘기라니까. 같은 얘기잖아. 되겠어요?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봐봐. 이걸 이제 선생님 문자로 써볼게. 이거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자 봐봐요. 자 여러분들 T하고 10이 뭐야? mg거든. 중력이 한 일이야. 그거로 2m잖아. 응? 그래서 요 2m를 갖다가 h로 바꿀게요. 올라간 거를. 그래서 이걸 2k로 쓰게 되면 요거 th 나오죠. 외력이 한 일은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mgh. 이게 뭐야?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야. 플러스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완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좋지만 하나라는 사실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28.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면 그냥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뭐야? 얘네들끼리 그냥 꽁기꽁기해서 얘가 늘어나면 얘가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중력 외의 힘이 한 일 14가 이만큼이랬네? 그럼 28이야.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번까지 풀어봤고요. 9번 문제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 M인 물체의 움직도래를 연결하고요. 이제 움직도래라는 게 하나 또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뭐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문제로 그냥 빡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연직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줄을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올린다. 일정한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힘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일정하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변화가 없잖아. 이 가속도가 0이야. 응? 가속도가 0이야. 힘 안 받은 거라고. 힘의 평형 상태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관성의 법칙은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자, 줄을 H만큼 들어올리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게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F는 mg라고 되어 있는데 F를 잡아 당겼단 말이야. 근데 얘 무게는 mg가 맞아. 얘 무게는 mg가 맞는데 문제는 여기 안 보여요, 요거? 줄을 두 개를 따서 이렇게 하나를 내가 들고 있는 거야. 이 벽이 내 친구라고 생각해봐.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잖아. 줄이 두 개잖아. 두 개 줄을 연결해서 얘를 mg를 나눴으면 이 절반은 2분의 mg는 벽이 들어주는 거고 천장이 들어주는 거고 이 중에서도 2분의 1 mg만 내가 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드는 F는 실제 얘의 무게의 절반이에요. 이거 잘못됐어요. 2분의 1 mg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중학교 때 실력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중학교 때 열심히 했는지.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손이 줄을 당기는 힘이 한 일은 얼마냐? 이 2분의 mg를 뭘로 나타낸 거야? F로 나타낸 거잖아.
이걸 또 2분의 1로 나누면 안 돼. 그냥 이 줄에 연결된 힘을 F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 F의 값을 구하라면 그게 이제 2분의 1 mg가 되는 거지. F라는 힘을 얼마만큼? H만큼 들어 올렸다. 그럼 어떻게 돼? 한 일은 FH지. 됐어요? 요걸 풀었으면 이제 2분의 1 mg H가 되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만큼 증가했다고 했는데 보세요. 요거는 지금 요 상태에서 용철 연결되어 있는데 이만큼 늘어났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얼마큼 장전되어 있느냐인데 mg라는 애를 갖다가 무게는 mg야. 그러니까 mg라는 힘을 갖다가 얼마만큼 장전해야 되냐면 얘가 h만큼 들었지. 요쪽에 h만큼 들면은 이 전체적으로는 이 길이가 전체 두 개의 줄이 h만큼 들었다면은 여기 절반 여기 절반에서 얘네들은 절반 어떻게 돼? 2분의 h밖에 안 움직여 안 올라가. 그래서 움직도를에는 뭐야? 힘에는 절반의 이득이 있지. 이미 절반으로 끊어놔서 반반씩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를 잡아당겼을 때 줄이 하나가 온전히 있으면 얘가 만약에 mg잖아요 무게가. 그럼 이 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뭐야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무게 그대로 들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얘를 10m 잡아당기면 같이 10m 따라 올라가. 근데 움직도를의 특징은 뭐냐면 줄을 두 개를 땄어. 그럼 얘가 mg라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라면 이미 하나는 천장에서 50 달고 왜냐면 두 개를 달면서 둘 중에 하나만 들었기 때문에 내가 50 들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줄을 내가 다 잡아당기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드는 만큼 들지만 얘를 이만큼 잡아당기잖아. 이 줄을 다 잡아당긴다 해도 이미 여기는 절반, 이 줄에 대한 절반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다 잡아당겨도 어떻게 되냐면 이미 절반 접혀 있는 상황에서 절반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 줄이 자, 선생님 유튜브에도 이거 선생님 실험 영상 가위 가지고 실험하죠? 놀랍죠? 여러분. 그런 거거든. 1m짜리 줄이야. 접었어. 50cm지? 거기에 매달아 놨어. 여기서부터 1m 쭉 잡아당겨봐. 여기다 손가락 하나 걸어놓고 못 걸어놓고 1m 다 잡아당겨서 여기 있는 애가 다 펴져봐. 그래도 얘는 어떻게 돼? 이미 50밖에 안 돼 있는 50밖에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움직도를에는 힘의 이득이 2배지만 어떻게 돼? 거리의 손해도 2배가 일어나는 거야. 2배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mg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결과적으로 이 물체가 2분의 h밖에 못 올라가. h 잡아당겨도. 그래서 얼마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장전이 돼요? 그렇죠. 2분의 1 mg h만큼 장전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번엔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같이 질량이 각각 3하고 2, m인 두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다는 얘기는 처음 속도 0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잘 체크하고 가만히 놓은 후 A가 H만큼 내려가는 동안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돼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거 분석을 해보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얘가 왜 내려가요? 중력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얼마만큼? 3mg H만큼 이랬기 때문이죠. 됐죠? 이런 것부터 파악해야 돼. 이것도 물론 다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쪽에 3m 있고 여기 2m 있는데 여기 2m은 2mg만큼 당기고 여기는 이렇게 3mg만큼 당긴다. 이제 이런 거 안 할게. 그냥 이 상태로 이제 할게. 여러분들 정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그럼 한번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살펴볼게요. 여기 3mg죠. 힘이 여기 2mg라고. 됐어요? 그럼 요거부터 살펴봅니다. A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즉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이게 원인 하나만 쓰라 그랬지.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 중력이 얘를 잡아당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장전이 풀리는 거죠. 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드는 이 원인 하나만 세우라고. 이것 때문이야. 중력이 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운동하고 난리 법석이 난 거라고. 그거에 따라서 정지에 있다가 점점 빨라질 거니까 속도가 있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되고 B 따라 올라오죠? 그럼 장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되고 그 다음 점점 빨라질 거니까 B도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 감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mg 얼마? 3이 아니고 3mg, 이게 3mg니까 h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되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되는 거 알 수 있어. 왜냐면 EMG라는 힘으로 결과적으로 EMG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얘가 H 내려가면 얘도 H. 이건 아까 움직도로랑 다른 거야. 고정도로래잖아. 당긴 만큼 올라간다고. 그렇죠? 줄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는 연결된 게. 이 물체에 연결된 게. 아까 움직도로에는 물체 두 개가 연결돼 있어. 그 줄이.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mg, emg에 h만큼 올라가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되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되는지 몰라. 근데 이걸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다? 잘 봐요. 요거 운동 에너지만 나왔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AK 증가량과 BK 증가량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요쪽으로 넘기면 결과적으로 mgh 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거 뭐라 그랬어? 운동 에너지는 얘네들의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B는 질량비라고 3대2로 이 운동 에너지를 나눠 가죠. 그래서 이거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물론 포텐셜 에너지지만 이 운동 에너지 값이 이거니까 이걸 숫자로 생각하면 이게 운동 에너지 값도 되는 거거든. 이걸 3대2로 나누면 돼. 그럼 얘 운동 에너지 얼마야? 3분의 2. 아니지. 3대2가 아니고 3대2로 나누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두 개 더해서 여기 3. 5분의 3 mgh야. 얘 운동 에너지는 5분의 3 mgh.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 그러면 5분의 2 mgh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도 구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동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 한번 문제에 충실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2.4 mgh만큼 감소한다고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가 내려오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중력의 외력의 한일이니까 장력의 한일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야. 바로. 이건 뭐에 해당해요?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못 가게 막지 낙하산에 해당하는 거야. 빼먹는 것이. 그래서 장력의 한일을 구하는 거니까 사실 장력을 바로 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 한번 해보게 되면 요거 우리 가속도를 구해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요걸로 풀어도 되지만 우선 이 가속도를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3g고 이쪽 아래쪽으로 2mg니까 왼쪽 아래쪽으로 mg만큼이 최종 이 두 질량에 대해서는 최종 알짜힘이 돼요. 즉 mg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두 개 덩어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5m만큼 맞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g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g.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5분의 1g가 되고 얘는 위쪽으로 5분의 1g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 바로 해버리면 3mg에서 얘가 3m이죠. 두 개 곱해주면 얘가 걸린 합력을 구할 수 있어. 얼마냐면 5분의 3 mg야. 3mg 아래에 받고 있는데 얘는 밑으로 5분의 3 mg밖에 안 받는데 여기는 5분의 15 mg잖아. 응? 여기가 5분의 15 mg 받고 있고 근데 밑으로 5분의 3 mg 받고 있다니까 도대체 5분의 12 mg 어디 갔어? 그게 장력이지. 5분의 12 mg로 얼마만큼 h만큼 못 가게 막는 게 어떻든 간에 결과가 이쪽까지 끌어왔으니까 얘가 이 힘이 h만큼 적용이 됐단 말이야. 누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장력의 한일은 5분의 12 mgh가 되는데 이걸 나누면 2.4 mgh가 되잖아. 그런데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그만큼 2.4 mgh만큼을 갉아먹었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하산이 원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이 생겨야 돼. 응?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생겨야 되는데 얘가 낙하산을 펴가지고 그만큼의 일부분을 갉아먹은 거야. 그게 2.4 mgh만큼을 갉아먹었다는 거야 이게. 되겠죠?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있는 장력은 똑같이 2.4 mgh만큼을 더 늘었겠지. 이건 로켓이야. 얘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A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이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여러분 계산을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크다. 당연히 크지. 왜? 얼마만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만큼.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이거 많이 틀린다고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고 이것도 맞아요.
자, C이 B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지 이거는. 이 C이 지금 이거 하는 일, 요거를 구하게 되면 얘는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잖아. 응? 이게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은 게 아니고 플러스 B의 포텐셜 에너지로 들어 올리거든.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 녀석을 갖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까? 요 부분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공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게 작용하는 건 장력 T라고 하고 중력은 3mg 작용하고 있고요. 이때 합력은 가속도가 5분의 1g이기 때문에 5분의 3mg만큼 위로 얘가 실제로 알짜임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요걸 갖다가 보세요. 전체 합력을 계산해 보면 자, 여기다가 어떻든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우세하거든. 3mg라는 힘에다가 장력 T라는 걸로 얼마만큼 여기 얼마 H만큼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 지금 요 A만 보는 거예요.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될 거야 라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니까. 근데 A의 운동 에너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것도 합력 곱하기 이동 거리거든요. 그럼 합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가 받는 게 5분의 3 mg에다가 이동 거리는 h예요. 됐죠? 그럼 봐봐요. 이걸 나타내게 되면 3mgh 빼기 th라는 게 5분의 3 mgh가 되죠. 그래서 th라는 일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장력이 한 일을 구하게 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면 요거 이렇게 빼주면은 3분의 15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th가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2mgh가 되거든. 그 hh 사라져 주면은 이 장력이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2의 mg라고 이게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이 지금 그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그냥 외력의 한 일로 계산하면 돼. 얘가 한 일이 지금 외력의 한 일이잖아. 그쵸? 그래서 5분의 12mg 이제 마이너스 없애주면 5분의 12mg로 h만큼 일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되겠죠? 이렇게 해도 맞고 아까 D것을 보게 되면 C이 B를 당기는 힘의 한 일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도 자 여기를 갖다가 좀 지저분해서 미안한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걸 어떻게 지워야 지울 수 있나? 그렇지. 테크놀로지를 한번 그렇지. 좋아요. 이거 지우겠다. 요 B만 한번 보자고 이번에. 지금 B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니까. 지저분하지만 자 B에 대한 것도 한번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자 요게 B에 대해서는 EMG 작용하고 있죠. 맞죠? 거기에 똑같이 T라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거든. 응? 맞죠? 그러면 TH에 의해서 자 여기다 또 지워야 되겠다. 자 지우고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 필기를 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빈종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 해치라고. 이걸 보고 적지 말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외력의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C이 B를 당기는 힘은 B의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BP, BK의 증가량, 운동 에너지니까 플러스 BP의 증가량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고 했는데 봐봐요. TH에 의해서 BP도 증가하고 BK도 증가해야 된다. 이제 요 얘기인데 요걸 한번 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합력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T하고 EMG가 있을 때 T가 우세해. 그래서 합력을 계산하면 T 빼기 어떻게 돼? 우선 정지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0 플러스 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뭐. T 빼기 mg라는 EMG구나. EMG라는 힘으로 H만큼 일했더니 B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거든.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봐봐. TH를 풀게 되면 이게 EMGH 플러스 BK인데 EMGH가 뭐냐면 EMG라는 힘으로 H만큼 올라갔다. MGH, EMGH 이게 포텐셜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즉 외력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 증가되고 운동 에너지도 증가됐다 이 얘기입니다.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건 여기 합력을 통해서 여기 합력이 아까 얼마였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중력 가속도 EM짜리고 중력 가속도가 5분의 1g인데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 방향으로 합력이 5분의 2g가 된다고. 5분의 2 mg. 그럼 이 합력의 한 일은 어떻게 돼? 이 합력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5분의 2 mg h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외력이 한 일인데 두 개 더하면 5분의 12 mgh고 얘가 이렇게 구했지? 한번 해보자고. t가 얼마였어 아까? t가 5분의 12 mg잖아. 5분의 12 mg로 h만큼 일했어요 라고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응? 2mgh랑 요거 더하면 5분의 10 mg.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다 맞출 수 있어.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못 푼다는 거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거든.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선생님이 굉장히 길게 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간단하게 풀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서 그렇지 이거 그냥 빨리 풀면은 30초 컷입니다. 30초 컷. 응? 길어봐야 1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되겠죠?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A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초음 속력이 0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겁니다. 1초, 여기 0초면 이제 여기 1초, 2초, 3초 이렇게 가겠죠. A에서 C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4줄이 감소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4줄 이게 감소했다면 결과적으로 이만큼 요공철에서 이만큼 장전된 상태에서 장전이 이만큼 풀린 거예요. 이만큼 고무줄이 이만큼 당겼다가 요만큼 남았다. 그게 24줄만큼이 포텐셜 에너지가 줄었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준 만큼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가 그렇지 24 여기다 쓰면 운동 에너지가 24만큼 늘었기 때문에 0에서 이게 지금 여기는 운동 에너지 없잖아. 정지하고 있으니까 24만큼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중력이 세상의 모든 힘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 변한다 그랬죠. 처음에 정지해서 운동 에너지 없었는데 중력이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일을 하면 24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D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네.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다른 조건 없나요? 그러면 조건이 없으니까 요걸 처음에 0초, 1초, 2초, 3초를 이용해서 요때가 지금 운동 에너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구하고 나머지 여기에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갖다가 운동량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거는 2m분의 p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충격량으로 계산하면 돼요. 처음에는 운동 안 하고 있었어요. 응? 요 2초일 때 운동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2초일 때 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여기 작용하는 중력은 mg거든. mg라는 힘으로 2초 동안 충격을 받았다고. 그럼 그때 운동하는 거를 p2라고 놓을게요. 요 지점에서 2초 때 운동하는 운동량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 우선 p2의 제곱에 2m을 하게 되면 주어진 게 이게 운동 에너지가 24가 돼야 되거든. 맞죠? 그러면 p2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48m이 돼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p2의 제곱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p2의 제곱이잖아. 이게 p2잖아. 그럼 여기다 이걸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4m 제곱 그 다음에 g 제곱한 것이 48m이 되니까 m 하나씩 날려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mg 제곱이라는 녀석이 얼마가 되냐면 12m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2m이 왜 튀어나와? 그냥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됐죠? 그럼 여기도 똑같아. 지금 요 3초일 때를 한번 보게 되면 처음을 기준으로 0에 운동 안 하고 있었는데 mg라는 힘으로 3초 동안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p3예요. 맞죠? 그럼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똑같습니다. 2m분의 p3의 제곱을 통해서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p3라는 것은 요거잖아. 요거 3mg 쉽게 말하면 mg 곱하기 3이니까 요거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제곱이니까 9m 제곱 그 다음에 g 제곱분의 2m을 하면 되는데 m 사라지죠. 그리고 요거 2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9에다가 mg 제곱인데 요 mg의 제곱이 10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12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 54 나오잖아. 54. 이거는 이렇게 대수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그래서 54줄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풀었어요. 간단하죠? 예, 뭐 여러분들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글쎄 모르겠어. 안 어려워. 하면 돼. 선생님 풀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1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m과 m인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빗면에 정지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높이 3H만큼 끌어내려가는 동안 높이, B는 높이 H만큼 올라갔다. 3H 내려가면 얘도 3H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도르래일 땐 가능하지만 여기는 빗면이라서 길이가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3H 올라갈 때에는 H만큼밖에 못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높이 3H만큼 내려가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전체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얘가 정지했다가 왜 움직이죠? 중력의 A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중력 일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에 의해서 원인 하나만 쓰라 그랬어. 그럼 A의 그 다음에 점점 빨라지니까 정지했다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되고 B가 올라가니까 장전이 되죠.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되고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 빗면에 대해서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빗면에 대한 성분을 나누면 중력 성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보면 요 중력 성분에 대해서 요 빗면으로 가는 거는 사실 요거 지금 자, 요 중력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수직항력에 대한 걸 요 합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지금 중력에 대해서 나타나면 이 방향과 이런 이 나머지 방향들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책을 들고 옆으로 이동하는 건 일한 게 아니라고. 이 힘의 원인에 대한 거는 무조건 이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 운동한 것만 그것이 일에 대한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자, 왜 안 지워지니? AP 감소량은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결과적으로 자 보세요. 요거 EMG라는 힘으로 그렇죠? 질량이 EM이니까 EMG로 얼마만큼 3H만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빠진 거예요.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는 것도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순전히 A만 있으면 A의 운동 에너지로 가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일한 만큼이 얘로 분산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얘네들 다 끌고 다니는 거니까. 이게 원인 하나니까. 됐죠? 그럼 AK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BP의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구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건 mg인데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h만큼 올라갔으니까 얘는 얼마만큼 포텐셜 에너지 증가했어. 장전됐어. 그렇지. mg, h.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BK는 얼마나 증가된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6mgh고 여기는 mgh니까 요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토탈 AK의 증가량과 BK의 증가량은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5mgh예요. 값이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속력은 똑같기 때문에 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B는 질량비다. 얼마? 2대1로 이걸 나눠 가져요. 그럼 A의 운동에너지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얼마? 이거 2니까 10mgh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5mgh가 되면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 5mgh 되죠. 그래서 얘의 운동에너지는 3분의 10mgh가 증가되고 B의 운동에너지는 5분의 3mgh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6mgh만큼 감소한다. 6mg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갔으니까 감소한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중력이 6mgh만큼 일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중력이 일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근데 6mgh가 나눠서 증가되겠지. 어떤 비율로 나눠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거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A의 운동 에너지가 3분의 10mgh만큼 증가한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됐어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은 3분의 8mgh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많이 설명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실, 외력, 그쵸?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한 게 얘 포텐셜 에너지도 끌어올리고 그쵸? B로 할까요? B로? B의 포텐셜 에너지도 높이고 어떻든 올리니까 그 다음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높일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녀석이거든요. 이 장력의 한 일은 B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제 다 올린 그걸 구하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올라가는 거 mgh죠. BK라는 건 우리가 3분의 5 mgh를 구했으니까 이 둘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3분의 3이니까 3분의 8 mgh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년 디귿이 모두 맞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가제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고요. 질량 m 의 물체가 연지기 방향으로 크기가 10mg인 힘 F와 중력에 의해서 점 P까지 가속되다가 여기까지 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F라는 힘이 H까지 일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부터 P를 지난 순간부터는 중력만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사라지는 거죠. F는 최고점, 그랬더니 최고점 Q까지 도달했다 이거죠. 그래서 P의 높이는 H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지. 이거 여러분, 이게 책상 같은 거 던질 때 예를 들어서 아니 책상을 왜 던져? 공을 공을 이렇게 들었다가 던졌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는 잡고 들어 올려. 이게 묵직한 볼링공이라고 해봐. 여기까지는 들었다 그러면 손을 놓으면 얘가 여기서 손 놓는 순간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이만큼 더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힘을 줬고 손을 띄워도 얘는 그래도 더 올라간다 그 얘기야. 얼마만큼 힘을 주면, 많이 주면 더 많이 올라가겠고. 되겠죠? 미안해요. 책상을 선생님 성격 나오네. 예, 선생님이 학교에서 화나면 막 책상 던지고요, 교탁 던지고 막 교실도 던지고 학교 자체도 막 던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높이는 h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P에서 물체의 속력과 여기서의 물체의 속력을 지금 물어봤고요. Q의 높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합력은 운동에너지 변화로 한다면 여기 작용하는 이 F라는 것이 지금 10mg로 좀 주어졌어요. 아예. 이 질량이란 건 얘가 m이기 때문에 여기 m으로 주어졌잖아요. mg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것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라는 걸 생각하면 F 빼기 10mg인데 그냥 F를 한번 해볼게. F 빼기 mg. 어쨌든 얘가 우세하니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걸로 H만큼 일을 했다고. 그럼 이 녀석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처음엔 정지해 있었을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처음에 운동에너지 0인데요. 이만큼 일해주면 나중 운동에너지가 돼. 이거 생략된 거야. 원래는 0까지 써줘야 돼. 기존 운동에너지가 만약에 있었다. 30이 있었다. 그럼 30에서 이만큼 일해주면 운동에너지가 최종 운동에너지가 돼요. 얘가 일한 거는 원래 30을 빼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0 우선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 혹시나 또 그냥 공식처럼 외울까 봐서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FH에 의해서 MGH 이거 넘기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인데 이 MGH가 뭐냐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F가 여기까지 작용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늘어나고 그 FH이란 것 중에 일부는 운동에너지가 되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나머지는 운동에너지를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F가 얼마냐면 10mgh라 그랬지? 10mgh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비율로 떨어졌냐면 mgh만큼 썼으니까 운동에너지는 얼마큼? 9mgh만큼 되겠죠. 이만큼이 운동에너지를 갖는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운동에너지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운동에너지는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 2분의 요게 9mgh가 됐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이 9mgh가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v 제곱이라는 것은 18gh가 되겠죠. 그래서 v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9가 나오니까 3 루트 2gh가 돼요. 그래서 요 지금 P점에서는 P점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F가 P까지 구했으니까 요때 속력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때 운동에너지가 9mgh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때 속력은 3 나오고 루트 2gh가 돼야 돼요. 그쵸? 3 나오고 루트 2gh가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틀렸고 요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높이를 구해볼까요? 높이는 우리가 다 구했지. 지금 mg라는 힘이 계속 작용하죠. mg라는 힘으로 h만큼 올라간 게 이 상태거든. 그럼 이 운동에너지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운동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mg만큼 중력이 작용해서 여기서부터 운동에너지가 그러니까 mg 곱하기 9h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mg 9h라는 게 있었는데 얘가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운동에너지가 이렇게 없어져.
그 없어진 운동 에너지는 이게 뭘로 저장돼? 안 보이는 중력 용철에 저장된다. 그게 mg9h로 저장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중력은 mg라는 힘이 9h만큼 용철을 늘린 거죠. 그래서 이 거리가 얼마만큼, 이 용철 지금 늘어난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9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래, 그 운동 에너지가 여기 가면 0이 되잖아. 그게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 거야. 용철 이만큼 늘려서. 얼마만큼? 9h만큼. mg라는 힘으로 9h만큼 늘려서. 그럼 여기 h, 여기 9h니까 총 얼마? q의 높이는 10h가 되는 거지. 10h. 맞죠?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 잘 정리해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그린 가와 같이 받침대 위에 질량이 각각 5짜리와 2짜리가 이렇게 같이 앵겨 있고요. 물체 AB를 쌓고 받침대를 연지 위쪽으로 운동시켰습니다. 나는 받침대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바로 볼게요. 1초일 때 받침대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받침대는요, 이거 자, 전체적으로 얘 둘 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7짜리 받치고 있어요. 밑에서 받치는 힘이나 여러분들이 흔하게 했던 여기 줄이 있으면 줄이 얘를 당기는 힘이나 똑같은 거지. 줄이 얼만큼 당기냐, 장력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봐봐, 내가 예전에 이론 강의 할 때도 그랬잖아. 3 더하기 4가 7이라는 거를 모르진 않는데 이걸 사과 3개랑 파인애플 4개라 그러면 이걸 헷갈려 하고, 코끼리 3마리랑 강아지 4마리라고 하면 헷갈려 한다는 게 이 얘기라니까. 여기서 받쳐주는 힘이나 장력이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때 봐봐요. 이때 가속도. 자, 2초 동안 속도가 얼마 더해졌어요? 이만큼 더해졌으니까 가속도는 2로 나눠주면 1이에요. 그럼 이쪽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1이니까 이때 합력은 7이 되는 거예요. 즉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70이죠. 그런데 위쪽 방향으로 얘한테 물어보면 위로 7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77이 돼야 되지. 즉 장력이 77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받쳐주는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70이 아니라 77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고. 자, 2초부터 6초까지를 물어봤어요. A가 B를 미는 힘이 한 일은 160J라고 되어 있는데, 자, 2초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이로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정지한 거 아니야. 처음에 빠르게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서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서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A가 B를 미는 거니까 A는 B 얼마? 2짜리만 지금 얘가 들쳐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2짜리를 지금 이렇게 들쳐매고 있으니까 A가 이게 민다는 얘기는 지금 A가 지금 장력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거지.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작용하는 얘 무게는 20이에요. 20을 받쳐주고 있는데 20이란 힘으로 얼마만큼 지금 한 2를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만큼 밀고 올라갔냐 이거지. 2라는 속도로 4초 동안 밀었으니까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 2 곱하기 4 하면 이동거리가 8이 되죠. 그래서 F 곱하기 S 하면 S가 8이니까 얼마? 160줄 일을 한 거예요. A가 B한테. 그렇죠? 그래서 160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이제 D급 6초에서 8초까지 이게 쥐약이거든. 아까 선생님 미리 설명해서 그런데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속도를 야, 여러분 봐봐.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빨리 올라가다 그러면 일정하게 가다 그다음부터는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계속 빨리 올라가? 언제 세우려고? 브레이크 잡는다고 해서 얘가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속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뒤로 간다고 하면 이쪽 부분에서 난리를 피워야 돼. 무조건 이쪽은 플러스 전진 속도야. 아래쪽에서 이렇게 되든 아래쪽에서 난리를 피우는 게 이게 후진이야. 아래쪽에 없으면 얘는 무조건 전진이라고. 전진 속도 증가 일정, 그 다음에 전진 속도가 주는 거야. 붕 올라갔다가 일정하게 붕 가다 그 다음에 끼 하고 쓰는 거라고.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되겠죠? 좋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감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봐봐요. 어떻든 지금 B를 끌어올리고 있지. 점점 이제 느려지긴 하지만 끌어올리고 있어. 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 같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증가한다고.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밑으로 끌어낸다. 올라가고 있는데 밑으로 끌어내린다 한다고 하면은 이건 쉽게 말하면 낙하산 역할이지. 낙하산 역할에서 방해하는 거지만 어떻든 얘가 줄긴 했지만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힘의 방향도 같고 이건 로켓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증가. 이런 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는 니은만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가 점 A를 운동 에너지 2로 통과한 후에 점 C를 운동 에너지 3위로 통과하는 것이다. A에서 B까지, 그래서 B에서 C까지 거리가 S로 같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이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보세요. 이게 등가속도고요. 얘가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얘가 갑자기 무슨 반으로 쪼개지거나 뭐 덩어리가 막 뭐 가다가 애를 낳고 이래서 막 더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질량 F는 MA에서 F는 MA에서 자 다시 자 질량 안 변하죠. 등가속도랄까 A도 안 변하죠. 힘도 안 변해요. 그럼 여기는 힘이라는 것이 S만큼 작용한 거고요. 요 구간도 똑같은 힘이 안 변하니까 거리도 S만큼 작용했어. 즉 저기 운동 에너지가 2였는데 EFS가 작용해서 2가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된 거야? 2 증가된 거고 2 증가된 거지. 그래서 토탈 2가 증가된 거기 때문에 여기가 3, 2가 된 거지. 되겠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거기에 얼마만큼 첫 번째 전반전에서 일을 해줬어. 후반전에서도 일을 해줬던 얘가 3, 2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해준 일의 양이 똑같단 말이야. 일의 양 FS가 똑같다고. F가 변하지 않고 S도 똑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S라는 것이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물체 작용 R자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FS가 2니까 여기 R자 힘이잖아요. 그러면 F라는 것은 2를 S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 S 이렇게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 많은 내용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물체가 A에서 B까지 받은 일과 B에서 C까지 받은 일은 같다. 여기 FS 받았고 FS 받아서 에너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똑같이. 그래서 같다, 맞는 내용 됩니다. 자, 디귿.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게 충격량이 잠깐 보였거든요. 물체가 A에서 B까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B에서 C까지 받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해서 얘네들이 같다고 해서 이것도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같다가 아니고 크다구나. 그럼 맞네. 이거 맞는 내용인데 봐봐요. 지금 계속 꾸준히 힘을 가하죠. 그렇죠? 꾸준히 힘을 가하게 되면 점점 힘이 누적되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요. 그래서 요 구간을 보게 되면 처음 속력이 예를 들어서 뭐 V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V 다시가 되고 V 다시에서 다시 여기서 V 더블 프라임이 됐다고 하게 되면 여기 평균 속력은 꽤 크다. 여기 이 둘의 평균 속력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단 얘가 크기 때문에 요 평균 속력보다는 이쪽 평균 속력이 크다고. 이해가요? 왜 평균 속력을 비교해 보면 이쪽이 크고 여긴 작어. 근데 같은 거리를 가. 작은 평균 속력으로 같은 거리 가려면 시간이 적게 걸리고 큰 평균 속력으로 여기 같은 거리 가려면 시간이 어떻게 돼? 반대로 됐잖아. 시간이 여기는 많이 걸리고 이쪽이 큰 평균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가려면 시간이 짧게 걸려야지.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힘이 시간 동안 누적되느냐인데 요 구간은 똑같은 F로 짧은 시간 동안 힘이 누적돼서 충격을 적게 받은 거. 왜 자꾸 이래? 미안해요. 자, 선생님 너무 힘들어 이제. 이제 수업 끝내고 이걸 하고 하려니까 체력이 막 방전. 지금 쭈그려서 아까도 컵라면 하나 먹고 지금. 자 핫소리 집어치고 미안합니다. 어떻든 간에 속력이 여기는 시간이 누적되니까 충격량이 큰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힘이지만 후반전 때는 보게 되면 이 힘이 누적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는 충격량이 작아요. 아시겠죠?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같은 결과를 F라는 힘이 S만큼 하기 위해서 얘는 속력이 작은 만큼 그만큼 시간을 많이 넣어줘서 충격을 많이 넣어줘서 여기까지 똑같은 결과를 낸 거고, 얘는 시간을 적게 해서 충격을 적게 줬지만 얘보다는, 그쵸? 얘보다는 시간을 적게 줘도 워낙 얘는 빠르기 때문에, 그쵸? 충격을 적게 줘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으로 봤을 때 얘는 큰 충격량, 후반전에는 적은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 B까지가
B에서 C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C 부분은 여러분 잘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혼동하지 말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문제. 힘들다. 자, 힘내고, 자, 광승 힘내고. 아, 좋아.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수평면 위에 점 P에서 가만히 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A가 점 Q를 운동에너지 2로 통과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운동에너지가 2가 됐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얘가 T라는 장력이 있다고 하면 이 장력이 일한 만큼, 이 합력이 일한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질량은 M이고 PQ 사이의 거리는 S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B의 질량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도 전체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중력, B에 대한 중력이 어떻게 돼? 2를 했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잡아당겼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에 의해서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A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없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없지만 점점 빨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B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숫자로 나타내면 간단한데 이게 문자들이라서 지금 이렇게 막 온 그냥 난리 법석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얘 질량 스몰 m이면 B 질량을 뭘로 할까? 우리 보기 편하게 요거를 그냥 x라고 할게요. 되겠죠? 그럼 요거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xg, 요게 mg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무게, 이 쉽게 말하면 무게, 이 중력이 얘를 잡아당기는 거. 이게 s만큼, 여기서부터 얘가 s만큼 일한 거, 얘가 s만큼 끌려왔다는 얘기가 s만큼 일한 거니까. 이거에 의해서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라 하는데 A의 운동 에너지는 0에서 2로 이만큼 증가했다는 게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 지금 얘들의 운동 에너지는요. 질량비하고 같다 그랬지. 질량비. 얘 질량이 m이었어. 얘 질량은 x로 놨어. 그럼 우리가 이거 비례식으로 m 대 x는 m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2라고 한다면 x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게요? 이 얘기거든. 그렇다면 이 물음표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외양 내양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x2 곱해주고 그 다음에 m이 밑으로 깔리면 되지. 얘가 이제 요 운동 에너지가 B에서의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요런 개념, 그러니까 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xgs라는 애는 m분의 x의 이만큼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2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돼요. 양변에 m을 다 곱해주면 mxgs는 x2 플러스 2가 되죠. 되겠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x라는 걸 구하는 거에 x를 묶어줘야 되겠죠. 요걸 넘기면 x를 묶어주면 mgs 빼기 2가 되겠고 그것이 야, 얘는 왜 m을 안 곱해줬니? 자, 여기 m 곱해줘서 m 사라졌으면 얘도 m 곱해줘야 되겠지. 이거 다시 쓰자. 다시.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m2가 되겠죠. 그럼 요 녀석이 m2가 돼야 된다고. 그럼 x를 구하는 거에 넘겨주면 x는 어떻게 돼? x는 mg s 빼기 2 그 다음에 m2가 남으면 되겠죠. 찾아보자고요. 어디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을 여기 있잖아 3번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서 그런데 막상 이 개념을 잘 적용해서 문제 풀면은 정말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예, 저는 여러분의 강쌤 이광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